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타임즈입니다. 10월 6일 금요일 오후 4시 21분 비트코인 현재 3,735만원대. 업비트 기준 일봉상으로 보시면 이 하락 트렌드를 뚫어냈다, 굉장한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요. 뚫어내고 살짝 눌릴 수는 있어도 이 구간을 바닥 삼아서 재차적으로 다시 뚫어내는 이런 정도의 움직임, 그래서 단기 눌림은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예측이 되고, 지금 비트코인도 반감기라든지 현물 ETF 승인이라는 굵직한 큰 호재를 일단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보통은 반감기 이후에 펌핑이 나오게 되어 있고 현물 ETF도 지금 3월까지는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기습적으로 그 전에 연말이라든지 내년 1, 2월에 이제 현물 ETF 승인을 바로 내버릴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 지금 당장 계속 좀 연기를 시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은 일단 이 정도 구간에서의 횡보가 예측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박스권 최근에 지금 이 저점, 여기 쌍바닥 구간과 여기 고점까지 지금 뚫어낸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여기 저점, 여기 고점 안에서, 이 박스 안에서의 어떤 움직임이 예측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를 뚫어낼 때 어떤 호재랑 같이 맞물려서 터지면서 뚫어낼 건데, 자, 중요한 건 호재라는 것은 발표됨과 동시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전에 차트가 먼저 치고 올라가고 충분히 가격이 오른 다음에 호재가 발표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단기적으로 예측 가능한 구간에서 현재 어느 정도 내려와 준다? 그럼 이 구간 쌍바닥 그점으로 이제 롱의 근거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좀 더 눌리게 되면은 바로 이 자리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이나 지지받았던 자리까지 내려오게 되면 여기서 한번 또 큰 반등, 이 정도 급의 반등을 또 노려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우리가 숏 추세로 여기서 맞고 지금 고점 맞았고 여기 정확하게 어깨자리 찍어준 거기 때문에 좀 더 이 구간에서 숏으로 빠질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인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말씀드렸던 이 중앙값 26,716달러가 정확한 이 박스의 중앙값이기 때문에 지금 박스 상단을 때리고 박스 중앙값까지는 약간 수렴하는 형태의 그림이 나올 수 있어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조금 올라간다 해도 이렇게 빠지는 형태로 좀 그림이 나올 수가 있겠고, 이 중앙값 밑으로 내려가는 순간부터는 또 롱을 생각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 그래서 지금은 고점 부근에서는 우리가 숏을 치는 게 유리할 수 있고, 많이 내려오게 되면은 롱을 치는 게 유리할 수 있는 그런 박스권 장세가 한동안 좀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간에서 여기도 이제 최고점 구간에서 숏을 잡아드렸어요. 숏 잡아드리고 굉장히 크게 빠져줬는데, 자, 보시면 어제 10월 5일 목요일이죠. 23시 21분에 숏을 잡아드렸습니다. 정확히 여기서 잡아드렸고, 손절 어차피 걸고 가는 건데 크게 빠졌어요. 크게 빠졌고, 만약에 여기서 또 올라간다 해도 빠졌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숏을 잡아드렸지만은 여기서 이제 바로 빠지는 1번 그림이 있고, 한 번 더 올려쳐도 고점 갱신하자마자 빠질 수 있다. 그래서 어차피 여기서 좀 급격하게 올려놓은 구간이기 때문에, 보이시죠? 급격하게 올렸죠. 급격하게 올린 게 사실 이게 롱의 마지막 이제 숏 스퀴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숏을 한번 짜주고 이런 식으로 빠져주는 이런 그림이 나올 수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숏을 우리가 충분히 잡을 수 있었고, 또 이 구간에서 우리가 숏을 칠 수 있는 근거는 직전에 고점 자리랑 정확히 겹쳐지는, 여기가 머리 양 어깨랑 겹쳐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근거가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숏을 쳤을 때 우리가 직전에 이렇게 빠졌던 그런 그림들을 봐왔기 때문에 한번 또 크게 빠질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됐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숏을 잡아서, 자, 보시면 비트코인 숏 47% 수익, 11% 수익, 21% 수익, 요런 식으로 숏을 칠 수 있는 자리에서는 숏을 쳐서 수익을 내면 되고, 또 반대로 롱을 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오면 또 롱을 쳐서 수익을 내는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은 여기서 뭐 크게 올라갈 만한 재료가 아직까지는 좀 더 기다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지금 이게 바닥을 찍고 나서의 1파, 2파까지 올려준 상황이고, 여기 고점까지 넘겨준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 더 올려친다 해도 여기 매물대, 이 보라색 매물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장기간 횡보했던 이 보라색을 한 번에 매물대를 좀 뚫을 수는 없다. 여기에 결국 막히고 좀 크게 떨어지는 구간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이렇게 올라온 박스 상단 자리에서는 숏이 유리하고, 반대로 이제 쭉 빠지게 되면 롱이 유리하다. 그런 관점에서 위아래 발라먹는 구간이 지금 박스권이고, 어떻게 보면 지금 구간이 단기적으로 롱숏 타점을 잡아서 매매하기에는 굉장히 조금 손쉬운 그런 흐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이 장기적인 흐름, 지금 주봉을 보시게 되면은 로그 차트로 딱 놓고 봤을 때 결과적으로 큰 하락 이후에 반등이 굉장히 세게 해줬고 한번 눌리는 구간이에요. 한번 눌리는 구간. 근데 지금 일단 많이는 안 눌리고 있어요. 그 이후로는 이미 벌써부터 이 현물 ETF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반감기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게 어우러지고, 지금 장기 홀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한번 눌리고 반감기 펌핑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전고를 뚫어줄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가서 10만 달러에 도달하는 시점이 바로 25년 24, 25, 26년까지의 이런 상승세를 타고 비트코인이
쭉 이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지금 아서 헤이즈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이제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들이 주장을 하는 거죠. 호재들이 있기 때문에, 대형 호재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눌리다가도 요 구간 2020년, 19년도, 20년 구간을 거쳐서 21년도 펌핑 기간까지의 어떤 이런 이런 프랙탈이 여기서 한 번 더 동일하게 나와줄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트코인을 장기적으로 봤을 땐 당연히 이제 상승을 한다. 그게 맞지만은 그 안에서 나오는 이런 박스권 움직임이라든지 N자 파동이라든지 이런 구간에서 충분히 우리가 또 숏으로 먹을 수 있는 자리는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이제 타점들 분석을 해서 이런 식으로 카톡방에서 타점들 안전하게, 최대한 안전하게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차트 분석 내용과 롱숏 타점 공짜로 무료로 받아보실 분들은 바로 저희 영상 하단에 있는 카톡방 이쪽으로 특급 정보방으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아서 헤이즈, 이 비트맥스 창업자인데 굉장히 이 비트코인 가격에 대해서 잘 맞추는 사람이에요. 15K 가는 것도 맞췄었고, 그 다음에 이제는 상승장으로 돌아섰다. 26년까지 75만 달러까지 올라갈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그 이후로는 경제 성장으로 실질금리가 마이너스가 되고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같은 더 위험한 경제 영역의 수익률을 찾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제 미국의 블랙록이라든지 이런 대형 자산 운용사들의 현물 ETF 출시 가능성, 이것도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지금부터가 바로 진짜 재미가 시작되는 시기다. 75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 100만 달러면은 지금 환율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거의 13억 4,9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1비트가 100만 달러 수준이 되는 시점이 26년 정도, 그 정도로 예측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인류 역사상 금융자산에서 가장 큰 강세장이 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장기 홀더들이 지금 역사적으로 거의 최대치에 근접을 하고 있어요. 이 장기 홀더들의 숫자가 엄청나게 많았던 2016년도, 2017년도의 가격 횡보 이후에 우상향을 하면서 전고점을 뚫어냈었죠. 자, 그리고 지금 23년 지금 현재 장기 홀더들의 물량이 2016년도와 17년도랑 동일한 수준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후의 움직임이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지금도 이 구간에서 또 올라가면서 충분히 비트코인 우선은 전고점을 뚫어내는 69K죠. 69,000달러를 뚫어내면서 100K에 도달하는 지점이 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장기 홀더들의 물량이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면은 그 구간이 일단 단기 고점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은 아직 팔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냥 무제한적으로 홀딩을 하고 어느 정도 자기들이 원하는 가격이 올라왔을 때 이제 장기 홀더들이 물량을 팔 텐데 바로 그 시점이 고점 구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장기 홀더들의 물량을 보고 저점이냐 고점이냐를 판단하는 중요한 좀 기준점이 될 수 있는데, 이 장기 홀더들의 물량은 지금 아직은 저점이고 충분히 더 올라갈 수가 있고, 이 사람들이 이제 내다 팔 때가 우리가 고점이라고 인식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팔 때는 최소 전고점을 넘겨준 자리, 전고점을 넘겨줘 최소 100에서 120K 정도는 넘겨주어야 거기서 이제 매도세가 출현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생각을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이 장기 홀더들 물량을 봤을 때 지금은 여전히 좀 저점이고 올라갈 길이 훨씬 더 많이 남았다, 그거를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고요. 다만 이런 대규모 호황, 대규모 상승장 전에 약간 이 거시경제적인 측면, 거시경제가 돌아가는 것도 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일단은 나스닥 상황이나 미국 증시 상황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환율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고, 일단 이게 지금 환율도 어느 정도 약간 단기 고점을 맞은 그런 차트 형태를 좀 그리고는 있어요. 이게 주봉상으로 이제 음봉이 뜨게 되면은 앞으로 4주에서 5주 동안의 달러 약세를 또 우리가 보게 될 수는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나스닥 흐름 자체가 주봉상으로 봤을 때 꺾였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고점을 찍고 고점 돌파를 못했고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 추세로 들어갔을 때 대표적인 월스트리트의 강세론자, 이 JP모건 수성시장 전략가 마르코 콜라노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증시에 추가적인 20% 하락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왜냐면 상반기에 너무 좋은 모습을 나스닥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조금 연말까지 해서 내년 초까지는 하락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한 리스크가 있다는 거죠. 자, 보시면 이 경기 침체 사이클이라는 거는 고점을 찍고 나서 꺾어지게 되면은 어느 정도 좀 꺾어지는 흐름이 나옵니다. 특히나 이 구간은 이제 2008년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지면서 고점까지 넘겨준 구간에서의 엄청난 리세션, 경기 침체가 찾아왔었고, 이후에 돈을 찍어내면서 풀어내면서 어느 정도 좀 극복을 하면서 다시 고점을 넘겼지만 여기서 코로나가 터진 거죠. 그 이후에 팍 눌리고 그걸 또 이제 돈의 힘으로 밀어 올렸지만은 흐름 자체가 지금은 엄청난 규모의 대규모 리세션이 터질 수도 있는 패턴, 왜냐면 여기서 고점을 넘겨주고 저점까지 뚫어내는 리세션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일 수가 있다는 거죠. 고점을 뚫어내고 엄청난 규모의 리세션이 찾아왔을 때
직전 저점까지 뚫어버리고, 자, 그 다음에 서서히 다시 회복하는 이런 사이클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이제 글로벌 거시 환경 자체가 강력한 이 리세션, 그러니까 연착륙 정도가 아니라 2008년도급에 나왔던 이런 폭탄이 떨어질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상황에 경기 침체가 찾아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비트코인의 차트도 한번 내려 찍고,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이제 내려 찍었었죠. 물론 여기는 코로나가 터졌기 때문에 좀 극단적으로 내려 찍긴 했지만, 이 정도 수준이 아니더라도 이 직전의 저점까지 안 가더라도 어느 정도 빠지면서 22,000에서 23,000달러 정도까지 내렸다가 이런 식으로 들어올리는 그림도 나올 수가 있다. 왜냐면 여기서도 한번 내려주고 올렸기 때문에 내려주고 올리는 이런 패턴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무난하게 간다 그러면 저는 지금 박스를 지켜주면서 상승세로 갈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지만, 저런 대규모의 어떤 경기 침체와 리세션이 터진다라고 했을 때 비트코인도 휘청이고 개만 한번 털어내고 위로 올리는 이런 흐름도 가능하다. 그래서 요 정도 흐름, 박스를 깬다 해도 저는 그게 이제 마지막 저점 자리, 여기 보시면 내려찍고 들어올리는 그런 흐름도 나올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느 정도 올라오게 되면은 여기 기준점이 또 있기 때문에 올라왔다가 또 빠지는 이런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숏으로 또 진입할 타이밍 지금 보고 있는 것이고, 알트를 잠깐 보겠습니다. 알트 중에서는 오늘 좀 눈에 들어오는 코인들 중에서는 바로 이제 아발란체가 있습니다. 아발란체가 있는데, 일단 아발란체 주봉을 보시게 되면은 그동안에 너무나 굉장히 많이 빠졌었고 저점까지 갱신한 상황인데, 자, 이 구간에서 그래도 올려쳐준다라고 하면은 저점 대비해서 직전에 반등이 나왔을 때 40% 정도는 좀 올려주는 반등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 구간에서도 40% 정도 올려준다라고 했을 때 그래도 17,000원 정도까지의 단기 반등은 좀 노려볼만 하다. 아발란체도 그동안 너무 많이 떨어졌고, 자, 이 정도 떨어진 구간은 우리가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눌림에서 샀을 때 반등, 눌림에서 샀을 때 반등, 눌림에서 샀을 때 반등, 요런 패턴을 한번 노려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발란체의 단기 상승세가 조금 예측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비트가 좀 꺾이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런 코인들 모스, 시빅, 이오스, 폴리곤, 알고랜드 이런 것도 조금은 꺾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주봉 관점에서 봤을 때 여전히 조금 바닥 구간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트맥스 설립자 아서 헤이즈죠. 이 아서 헤이즈가 최근에 파일 코인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급성장 중인 인공지능 경제시대의 탈중앙화 데이터 스토리지 프로토콜 파일 코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구글과 클라우드 같은 이런 대형 클라우드 데이터 서비스 제공 업체의 주식은 보유하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요청만 하면은 일방적으로 데이터 접근을 차단할 수가 있는데, 이런 탈중앙화 데이터 스토리지 프로토콜에서는 불가능하다. 특히나 파일 코인은 현재 21년도 4월 대비해서 99%가 하락한 굉장히 많이 떨어진 구간이기 때문에 좀 더 매수를 해놨을 때 장기적 관점에서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파일 코인을 보면 보시다시피 이 구간 초반에 펌핑 준 이후로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지금은 바닥을 정말로 일자로 기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체인링크 느낌도 나는 그런 일자로 이제 바닥을 어느 정도 좀 확인이 되고 있는, 그러니까 땅바닥에서 지금 옆으로 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 정도로 땅바닥을 기었으면은 이런 구간에서의 세력들이 매집만 어느 정도 도와준다라고 하면은 이 정도 조금 큰 상승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비트맥스 설립자 아서 헤이즈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코인들, 파일 코인 같이 많이 떨어져서 바닥을 기는 코인도 결국에는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크게 올라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보시면 카이버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살살 조금 올라가려는 흐름이 좀 보여주고 있고, 솔라나 같은 경우에도 많이 떨어진 구간에서 서서히 저점을 찍고 저점을 서서히 좀 높여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솔라나도 이 추세를 타고 여기서 좀 보여줬던 상승세, 저점 대비해서 그래도 120% 정도는 들어 올려준 이력이 있기 때문에, 자, 지금 구간에서 직전과 비슷한 규모의 상승이 나왔을 때 그래도 4만원 정도까지는 한번 노려볼만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한 제가 최근에 계속적으로 강조드리고 있는 이 체인링크 같은 경우에도 월봉을 딱 보시게 되면은 여전히 좀 땅바닥이기 때문에 내려갈 구간보다는 올라갈 자리가 훨씬 더 많다. 이런 건 좀 더 우리가 장기적으로 보유를 했을 때 그래도 16,000원에서 2만원까지는 좀 노려볼만 하다. 여전히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알트코인들에 대한 정보도 저희가 주말이나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계속적으로 카톡방에 다 올려드리고 있고요. 일단 단기적으로 좀 아발란치 살짝 좀 기대가 됩니다. 지금 일봉 흐름도 좋고 단기적으로 좀 더 좀 올라갈 수 있는 여력, 그래도 이제 16,000원에서 18,000원까지는 좀 쳐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런 거 레버리지를 좀 써서 어차피 단기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손절가 어느 정도 잡고, 예를 들면은
시간봉상으로 지금 아직 상승세를 좀 이어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여유있게 요 정도 손절을 잡고 롱을 진입을 했을 때 우리가 뭐 5배에서 10배 정도만 레버리지를 써도 여기서 한 파만 더 쏴줘도 요 정도가 3%짜리거든요. 3%짜리 위로 하나만 더 세워줘도 10배 레버리지 쓰면 30% 수익을 좀 올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롱 추세로 가는 알트들을 단타로 이제 롱 진입을 했을 때는 상당히 좀 재미를 볼 수가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계속적으로 저희는 시장에 관심을 두고 여전히 이 시장이 주는 가능성,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거시적으로 멀리 내다봤을 때 결국에는 24, 25, 26년이 다시 한번 비트코인이 정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불장 사이클이 올 것이다. 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일단은 단기적으로 우리가 호재를 기다릴 때도 호재가 터지고 나서 사는 게 아니라 미리 조금 사놓는 것도 좀 중요하다. 그래서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재료가 터지고 나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미리 그 전부터 올라가고 나서 고점에서 재료가 터질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횡보가 이어진다라고 해도 장외에서 세력들은 매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장기 홀더들의 비율을 봤을 때 이런 구간 이후로 올라가는 흐름, 정고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었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비트코인과 다른 알트코인들, 비트코인이 쭉쭉쭉 올라가면 알트코인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곧 올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또 10월 12일 다음 주 목요일에 미국 CPI도 잡혀있고 11월 2일 FOMC도 잡혀있는데 금리를 동결할 확률이 지금 81%로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년으로 넘어가서는 금리를 서서히 또 내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금리 인하 시즌,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반감기, 그리고 현물 ETF 승인이라는 이런 여러 호재들이 겹쳐서 결국에는 이 자산 시장의 상승을 이끌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알트코인들이 지금 너무 움직임이 없어도 지금은 조금씩 우리가 조금 들고 있었을 때 1, 2년 뒤를 봤을 때 최소 2배 이상, 3배까지도 수익을 볼 수 있는 것들이 또 알트코인이고, 특히나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알트들보다 또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장기로 가져가실 분들은 당연히 현물 같은 경우에 장기로 들고 가도 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조금 단기적인 수익을 올리면서 나는 기다리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마진을 통해서 어느 정도 레버리지를 써서 뭐 우리가 충분히 롱을 칠 수 있는 그런 자리나 숏을 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왔을 때 단타로 접근해 보시는 것도 괜찮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적으로 카톡방에서 타점과 차트 분석을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단기 숏으로 좀 빠질 수 있으니까 그런 타점들을 계속해서 좀 잘 잡아보겠습니다. 2023년도 이제 4분기로 접어드는데 굉장히 좀 지루한 기간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비 온 뒤에 맑은 하늘이 피고 거기에 무지개가 피듯이 이런 빙하기 뒤에는 또 따뜻한 봄이 오기 때문에 강력한 불장이 또 올 것이기 때문에 그런 기간이 오면 또 우리는 현물 알트 위주로 가면서 수익을 좀 폭발적으로 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전에 이런 단기적인 박스권, 이 박스권 움직임 내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또 박스권 전략을 통해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전략이 필요하고 그 전략에 맞춰서 매매를 하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좀 더 좋은 내용으로 다음 주 화요일에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인 타임즈였습니다.